자, 공일 지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학상에서 맨 처음에 배웠던 페이지도 지수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배우고 고1 때 배우고 고2 때 배우고 이렇게 3번을 배웁니다. 자, 우리요 요거 수학상에 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지수 법칙에는 특징이 있다예요. 자, 어떤 특징이냐? 미수 자리에는 실수가 오고요. 지수 자리에는 정수. 주로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보였던 수는 자연수들이 오는 이런 개념을 배웠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지수 법칙의 특징은 미수는 양수가 옵니다. 대신 지수 자리에는 조금 더 자유가 생겨서 실수라는 것이 오는데 말이 실수지 얘는 유리수를 얘기해요. 유리수는 한마디로 무슨 수다? 분수를 얘기합니다. 분수는 다르게 변형시키면 소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는 내용을 우리는 고등학교 지수 법칙에서 배우게 된다요. 자, 수학상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므로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A의 m제곱의 의미는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는 의미다. n번. 예, n개 곱해져 있다는 의미다 라고 했죠. A가 m개 곱해져 있다. 자, 두 번째 법칙.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바뀐다? A의 m 플러스 n제곱으로 바뀐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바뀐다? A의 m-n제곱으로 바뀐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게 됐던 이유 조금 보강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야, 얘가 왜 도대체 m-n제곱이 돼버린 거지? 라고 한다면 이런 사연이 있다. 자, A의 5제곱은 A가 5개 곱해져 있다는 얘긴데 얘를 A가 3개 곱해져 있다는 것으로 나눴다. 나누면 약분이라는 걸 하게 되죠. 약분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A의 제곱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수학자들은 약분하지 않고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막바로 가고 싶었어. 그래서 2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봤더니 5에서 3을 어떻게 하면 되더라? 빼면 되더라요. 자, 두 번째 개념. A가 3번 곱해져 있던 것을 A가 5번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더니 약분하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 얘 계산하면 뭐 나오니까 A의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수법칙 이렇게 쓰면 빼면 되더라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 지수법칙으로 만들어서 빼봤더니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즉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양수 음수인데 지수에 붙은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슨 의미다? 역수의 의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자, 이 녀석 보겠습니다. A가 3번 곱해져 있는 것을 A가 3번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더니 약분하면 1 이런 녀석이 나왔어요. 얘를 지수법칙으로 정리하면 A의 3-3, 즉 A의 0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A가 한 번도 안 곱해져 있어 이러면 0일 것 같지만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선 A의 0제곱이 뭐가 돼야만 했다? 1이 돼야만 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지수법칙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법칙은 2번과 3번 법칙인데 이 중요한 지수 법칙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지.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만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미수가 같을 때만 지수 법칙 쓸 수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생각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푸는 지수 로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가장 기본 출발점은 항상 미수가 통일되어 있느냐, 통일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될 거야. 통일시킬 수만 있다면 미수 통일을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수 로그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여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수 통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미수 통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뭐야? 불러. 시작. A의 mn 제곱. 5번은요. A의 n제곱, B의 n제곱. 6번은요.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 자, 7번은 지수 자리에 붙은 마이너스는 역수라는 의미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시작. A의 n제곱 분의 1. A의 0제곱의 의미는 뭐다? 1이다 라고 얘기했죠. 단 A는 절대로 뭐는 될 수 없다? 0은 될 수 없다. 왜? 0의 0제곱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선생님이 수학상에서 이미 했었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려서 여기다 쓸게요. 자, A의 n분의 1제곱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얘는 n 루트 n 루트 선생님한테 수학상 배우지 않았어? n 제곱근 A 이거 야 n 루트는 이거다 n 루트 a는 이거야. 같은 수가 아니에요. 뭐라고 읽는다? n 제곱근 a라고 읽어야 한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a의 n분의 m 제곱은 n 제곱근 a의 m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수학상에서 이미 정리를 다 했고 심지어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수학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학생은 저 개념집 좀 읽고 공부했어요. 이거 증명하는 거고 전혀 엉뚱하게 풀고 있는 학생은 선생님 수업 듣고 머릿속에 다 날려버린 지 오래요.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자, 우선 질문 드립니다. 이 식은 다항식이다. 다항식이다? 다항식이다. 다항식은 어떤 식을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한과 항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인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돼서 단항식이에요. 자, 단항식의 구조는 항상 부호 숫자, 문자 알파벳 순 이런 식으로 와서 우리는 제일 먼저 부호에만 신경 씁니다. 부호에 신경 쓴다는 건 마이너스의 개수에만 신경 쓴다는 얘긴데 마이너스가 몇 개 곱해져 있어요? 3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제 숫자를 계산할 건데 숫자는 미수가 통일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서 약분할 수밖에 없어. 미수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8분의 1. 자, 16분의 1인데 곱하기로 바꾸면 16. 그리고 3은 3번 곱해서 27이 되겠네요. 이제 xxx는 미수가 통일되어 있어서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씁니다. x에 2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3이 6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2, 3은 6 y를 계산합니다. 세제곱 나누기가 나오면 빼기를 쓰고 2 곱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쓰고 3, 3은 9 그러므로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54에 x의 제곱 y의 10제곱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푸시면 개념을 잘 공부한 거고요. 막 이렇게 약분하고 있으면 개념 공부가 아직 미흡한 거야. 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는 사실 수학상 1페이지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밑에 여백에 하나만 추가하고 가겠습니다. 밑에 여백에 요거 하나 필기해 놓으세요. 요 지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A의 B제곱은 C라는 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식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될까? B분의 1 C의 B분의 1제곱으로 바꾸셔야 돼요. 양변에 모두 다 B분의 1제곱을 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문제의 용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용도 정리하겠습니다. 받아 쓰세요. 지수에 보이는 시기. 지수에 보이는 지수 자리라고 하자. 지수 자리에, 죄송합니다. 지수 자리에 보이는 시기. 역수식으로 문제에 나올 때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수 자리에 보이는 식이 역수식으로 문제에 나올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야, b분의 1을 좀 구해보겠니? 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처럼 지수 자리에 보이는 식이 역수식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요구가 될 때는 반드시 요 개념 써먹으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불러봐. 앞에 있는 식 어떻게 변형된다고? 시작! A는 C의 b분의 1제곱. 알겠죠? 언제 사용한다? 시작! 지수 자리에 보이는 식이 역수식으로 문제에 나올 때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A의 2분의 9제곱. A의 2분의 9제곱. 정답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아직 개념적으로 분명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머릿속에서 인지가 안 되고 있는 개념이 뭔지 설명드리자면요.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 풀이법 1. 미수 통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9하고 27을 관통하는 얘와 얘를 뚫고 나가는 미수가 될 자격이 있는 숫자를 하나 지정해야 돼. 누가 되면 좋겠어? 3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A는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3의 6제곱 이렇게 될 테고, 자, 여기에 보이는 27의 9제곱이라는 것은 3의 몇 제곱이 되겠습니까? 27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을요, A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보래. 그러면 여기에서 두 식을 봤더니 이 부분이 똑같네. 도대체 이 3을 A로 어떻게 표현할지만 결정하면 풀 수 있겠네. 그러므로 풉니다. 자, 윗식에서 3은 뭐라고 표현이 된다?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자리에 A의 6분의 1제곱을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고로 A는 3, 2, 6, 3, 9, 27 해서 A의 2분의 9제곱이라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인데 엄청 중요하구나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미수 통일. 9와 27을 간통하는 수 3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7 정답 나왔습니다. 10초 뒤에 같이 볼게요. 나머지 학생들 마무리 지으십시오.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잘 공부한 학생은 이 문제를 되게 손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솔루션. 내가 인수분해를 엄청나게 잘 공부했어요 하는 학생들의 풀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식과 윗식을 비교해보니까 윗식은 아래식을 전부 다 뭐 한 거야? 세제곱한 거야. 외워볼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걸로 풀 겁니다. 그래,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해 얘 인수분해하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A의 2X제곱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하면 몇 나와? 요거 두 개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왜? 역수끼리 곱하면 1. 맞나요? 그래서 1 그리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뭡니까? 약분. 요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A의 2X제곱은 3이므로 3 마이너스 1. A의 2X제곱의 역수라니까 플러스 3분의 1.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3분의 7.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이 내 눈에 보여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이제 두 번째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데 인수분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A의 2의 X제곱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야 한다. A의 2X제곱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야 한다. 가로 열고 목적이 있는 식의 변형. A의 2X제곱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야 한다. 목적이 있는 식의 변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 문제는요, 이렇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3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있는데 A의 2의 X제곱이 주어졌으니까 제가 주어줘야지 문제 푸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분모 문자에 얘를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누구 곱하면 되겠어요? A의 X제곱을 곱해버리면 돼요. A의 X제곱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도록 할까? 얘하고 얘 곱하면 뭐가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는 곱하면 더하는 거지. X 더하기 X는 2X니까 A의 2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하고 얘 곱하면 몇이야? 1. 역수니까 1. 자,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뭐 나오니까 A의 4X제곱. 왜? 곱은 더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뭐 나옵니까?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제 풉니다. A의 2의 X제곱은 3이었어요. 그런데 A의 4의 X제곱은 A의 4의 X제곱은 얘를 한 번 더 제곱한 거게 4X제곱이죠. 그러므로 얘는 3의 제곱이구나. 얘는 3의 역수니까 3분의 1이구나. 그냥 3의 제곱 9 이렇게 쓰고 갈게요. 9. 우린 이런 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번분수식. 분수 속에 또 분수가 들어있는 식.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분모 분자에 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각각 곱한다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2분의 27 플러스 1. 즉 12분의 28이 나와서 4로 나누면 4, 3, 12, 4, 7에 28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무슨 개념 쓰는 건지 알겠다 라고 캐치한 사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은 뭐예요? A의 B제곱은 C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는 C의 B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개념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문제를 딱 봤더니 지수해 보이는 이 녀석들이 모두 역수 형태로 문제에서 요구되고 있잖아. 맞습니까? 지수 자리에 있는 식이 역수 형태로 문제에서 나올 때 우리는 무조건 이 개념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선 이렇게 생긴 애가 받쳐줘야 되는데 얘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우리는 경험이 있다? 옛날에 우리 분수함수 배울 때 A분의 B는 C분의 D는 2분의 F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어떻게 놓고 풀라고 가르쳤어? 는 K라고 놓고 풀라고 가르쳤죠. 얘도 똑같아요. 는 K라고 놓고 푸셔야 하는 겁니다. 는 K라고 놓아요. 즉 3의 X제곱은 K다 라는 식은 3은 K의 X분의 1제곱이라고 바뀔 테고 4의 Y제곱은 K다 라는 요 식은 4는 K의 Y분의 1제곱이다 라고 바뀔 테고 12의 Z제곱은 K다 라는 요 식은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야지. 와, 드디어 내가 이렇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이런 애를 만들었는데 얘는 더하고 얘는 빼줘야 되는데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건 이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곱한다. 지수에서 빼준다라는 얘기는 얘를 곱한 거에다 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고의적으로요. 나에게 필요한 식은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그리고 나누기 K의 Z분의 1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지만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이라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얘가 3이었고요. 얘가 4였고요. 나누기 얘가 12였어. 이거 계산하면 몇인데? 1이잖아. 오, 그렇구나. 결국에 이 1은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야, X, Y, Z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라고 나왔어. 만약에 X, Y, 얘가 0이 됐다면 K는 몇이 될 수 있어? 1이 됐을 텐데 0이 안 되니까 K는 1이 될 수 없어. K는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K는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머, K가 1이 안 돼. 그러면 얘가 1이 나오기 위해선 얘가 몇이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답은 0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데 이 유형이 처음 배우는 여러분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수형 문제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형만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커버가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지수 쪽도 되게 잘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다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도 됩니까?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거듭 제곱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다? 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를 거야. 즉 a의 제곱근은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이야. 요 한 줄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맞나요? 이제 요 개념에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a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몇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의미한다. 즉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 이게 바로 a의 세제곱근이다 해요. 자, a의 4제곱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4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일명 x의 4제곱은 a라는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a의 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4제곱근 땡땡땡 이런 걸 통틀어서 a의 뭐라고 부른다? 거듭 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은 가끔 서로 같은 두 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2개예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 5차 방정식은 근이 5개, 6차 방정식은 근이 6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의 식은요. 아무리 실근이 많다 그래도 최대 2개까지밖에 나오지 않아. 즉, 근이 6개예요 이러면 그 중에 2개는 실근일 확률이 있지만 4개는 전부 다 무슨 근이다? 허근일 확률이, 허근이다예요. 확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정리해 놓을 거. 내가 이런 식으로 구해 놓은 이 x값은요. 실수, 허수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어떤 수의 6제곱근 구해봐 라고 하면 그 어떤 수의 6제곱근에는 실근도 있지만 실수도 있지만 허수도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요게 우선 기본입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줄까? 수학에 되게 많이 나오는 예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구조의 식으로 되게 많이 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x의 제곱은 3의 제곱, x의 4제곱, x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은 3의 세제곱, x의 4제곱은 3의 4제곱. 필기할 필요 없어요. x의 5제곱은 3의 5제곱, x의 6제곱은 3의 6제곱. 딱 요런 구조의 식들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3 2개예요. 얘는요. 실근이 3 하나에다가 허근이 2개예요. 얘는요.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3에다가 허근이 2개가 나와요. 얘는요. 실근이 3 하나에다가 허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얘는 실근이 몇 개 나오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3 2개에다 허근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와요. 이처럼 허근의 개수는 항상 짝수개가 나온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근의 개수는 최대 많아봤자 몇 개다. 이런 구조의 식에서는 2개까지다 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근에는요 어떤 성질이 존재하게 되냐면 요와 같은 식들이 존재하면 이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NP가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논해보자야. 일명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허근은 빼겠다 해요. 되겠습니까? 허수는 빼고 실수 내에서만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논해보도록 하겠다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다? 요 n 자리가 생략되면 그게 루트지? 맞아? 루트로 이미 다 배웠어요.